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3일 구속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사람이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냐 아니냐 놓고 공방이 거센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성남시의회에서 진상규명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남시 의원이자 국민의힘 유승민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기인 의원의 입장,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기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기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됐습니다. 네. 성남시 의원이신데 이 구속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참 당연한 결과이면서도 안타까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우선은 성남이 좀 좋은 일로 여러 뉴스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구속 결정의 경우는 오히려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유 씨가 창밖으로 던진 핸드폰도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밖 핸드폰 던진 거요? 네. 근데 그건 또 뭐 다른 네. 판매업자한테 갔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수사에 있어서는 조금 느슨한 감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예. 이제 유동규 씨뿐 아니라 대장동 기획을 실질적으로 설계했던 이재명 후보라든지 아니면 해당 기획을 현장에서 직접 집행한 김모 개발사업처장이라든지 하는 주요 인사들도 함께 광범위하게 구속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광범위한 구속이 필요하다.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명 됐는데요. 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야당 쪽에서는 계속 공세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측근 아니냐. 네. 그런데 이기인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측근이 아니라 최측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최측근요, 예. 네. 유동규 본부장이 이재명의 이제 최측근이라는 것은 성남시청이나 저희 성남시의회에서는 좀 익히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말대로 일반 평직원급 인물한테 대장동 같은 2조 원 가까이 되는 개발 사업을 지휘할 도시개발공사 사장 대행을 맡긴다거나 관광공사의 수장자들을 임명시켜주지는 않겠죠. 예.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측근이라면은 네. 이를테면 근거가 좀 있습니까? 어떤 유동규 전 사장 대행이 예. 이 성남시의회에서 행동했던 면면을 돌이켜 보면은 굉장히 안하무인격이었는데. 그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돌이켜 보신다는 말씀은 이기인 의원님께서 직접 그 경험을 지금 되돌아보셨을 때 이런 측근이었다. 네. 이런 말씀입니까? 네, 제가 초선 의원 때부터 이렇게 함께 그 공사 사장 대행을 역임했었기 때문에 예. 그 경험을 돌이켜봤을 때 안하무인격이었었고 그런 자신감을 갖는 데는 이재명 시장의 최측근이었으니까 가능했다는 건 너무나 공공연한 사실이었고요. 그 얘기를 다른 분들도 많이 하던가요,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구체적인 일화나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일단은 언론 보도에서도 밝혀졌다시피 이재명 후보의 부인과 유동규 본부장의 부인이 이제 같은 교회의 집사로 가깝게 활동했다는 것도 이제 보도를 통해서 제기가 됐고요. 네네. 특히 이 부분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형수인 분이 이제 해당 기자가 어떤 특정 기자가 직접 확인한 바도 있고 또 공사 직원들에게 체크를 해보니까 유 씨가 대놓고 직원들 앞에서 항상 얘기했던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덧붙여서 과거 이재명의 변호사 시절부터 이 분당의 리모델링 토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함께 활동했던 인물임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사람이 측근이 아니면 누가 측근일지 의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데 좀 간접적인 얘기 아닙니까? 2009년 분당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간담회 사진도 공개가 됐지만 바로 옆에서 함께 한 목적을 두고 활동을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분이 마침 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이나 사장 대행으로도 임명을 시켜준 것이니까
최측근이 아니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남도공의 기획본부장 직책을 맡았었고요. 사장 대행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 모든 배경이 사실은 이재명 지사와의 어떤 친분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유동규 전 이제 본부장이요. 네. 언론에서는 이런 의혹을 하나 제기한 게 있던데 보니까 이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 서울의 한 설계사무소에서 운전기사로 일한 경력 이걸 건축 관련 일로 부풀렸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의회에서 지적됐던 문제인데요. 예. 저도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고, 저 때까지만 해도 이제 운전기사 경력으로 부풀려진 건 알 수 없었고, 오히려 선거가 임박해서 나갔다가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면 다시 들어오는 이른바 안방 채용이라는 그 비판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바 있었고요. 예. 또 경력 증명서를 보면 회사가 설립되기도 전에 근무를 했다고 허위 경력을 써놓는 바람에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건 뭡니까? 허위 경력 썼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최초에 이제 2010년에 유 씨가 기획본부장으로 입사할 당시에 누리아이시라는 곳에서 이제 1999년 10월부터 2003년 8월까지 근무했다고 주장했는데 예. 알고 보니까 이제 해당 기업이 설립된 것이 2000년 6월부터였어가지고 네. 따져보면 회사가 설립되기도 전에 근무했다고 경력을 부풀리게 된 셈이죠. 이런 부분들을 시의 행정부나 의회에서의 문제 지적이 잇따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변화는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시청에서도 감사를 했지만 유야무야 좀 그냥 그렇게 흘러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요, 이재명 지사는 측근이라 부를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리 책임은 인정하지만 네네. 이런 비유를 들었고요. 한 전 직원이 뇌물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 이런 반문을 했는데 온당한 반론으로 그러면 보십니까? 저는 좀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성남에서 유동규의 위치는 평직원급이 아니라 예. 정부로 치자면 뭐 차관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남시로부터 수조 원의 개발 사업 일체를 위탁받아서 일을 하는 기관의 수장 대행이었고 약 600여 명의 인사권을 가진 기획본부장이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유동규를 한전 직원급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유 씨가 그저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처럼 묘사하는 꼬리 자르기일 뿐이고요. 예. 어떤 한전 직원이 사장 임명에 맞춰서 안방 드나들듯이 회사를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유동규 본부장은 한전 직원급이 아니라 예. 이재명의 핵심 역할을 했던 오른팔이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한전 그냥 평직원급이라는 비유는 적절치 않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네. 지금 야권 쪽에서 계속 또 공세를 펴는 것 중에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네. 사실 민간 쪽으로 이 막대한 이익이 가도록 그 설계를 한 것이다.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요. 이런 네. 이제 주장인데 이기현 의원께서도 같은 시각이십니까? 모를 수 없다, 알았을 거다, 이렇게 의견이 교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저는 모를 수 없다기보다 적극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적극 알았을 것이다. 그 어떤 주장의 근거는 뭡니까? 보통 이제 민관합동 개발에서 예. 이 화천대유 같은 자산관리 회사를 선정할 때는 컨소시엄이 선정되고 나서 예. 사후에 선택을 하거나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대장동 사태에서는 애초부터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 회사가 끼어 있는 상태에서 컨소시엄 공모를 진행했었고 또 그것을 이재명 후보의 도시공사가 직접 선정한 거거든요. 예. 마침 그 선정에 참여한 위원들이 내부자 또는 2009년부터 이재명 변호사와 함께 했었던 김문기 개발처장 등이고요. 거기다가 또 의왕 백운밸리의 민관합동 개발 공모 지침서를 준용했다고 하는데 네, 유독 자산관리 회사의 운영 면에서는 민관 공동출자가 아닌 사업 참여자 중에 1인으로 지침을 바꿔서 이 화천대유한테 유리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은행 컨소시엄 등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만 봐도 예. 이 화천대유와 그에 따른 인물들이 기재돼 있을 텐데 이걸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자, 근데 아직까지는요. 엄밀히 보면은 그 이재명 지사가 또 관여 또는 지시했다는 결정적인 증거 물증은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뭐 이를테면 뭐 또 자금의 흐름 부분도 그렇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떤 개인적으로 이제 아까 이기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분이 설령 있었었다 뭐 가정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이런 모든 부분을 짜 나갔을 수도 있을 것 아닌가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그 이준석 당대표도 얘기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직접 돈을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이재명 시장과 이제 그를 따르는 측근들이 민간 개발 논란이 있을 때부터 사전에 계획하고 모의를 했다면 예. 별다른 지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청에서는 이재명 시장이 그리고 공사에서는 유동규 본부장이 또 예. 개발처에서는 김bun기 개발처장 등이 각각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면서 이런 일을 꾸밀 수 있을 것이라고 전 보고요. 예. 또 이재명 지사 개인에게 돈이 흘러갔는지는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이제 무죄 판단을 내려준 권순일 대법관이라든지 예. 또 본인을 변호했던 강찬우 전 지검장이라든지 하는 예. 인사들에게 이 화천대유를 통해서 보은격의 대가를 공공의 개발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건네줬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의 정치적 배경을 만드는데 개발 사업을 수단으로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요. 예. 유동규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의유가 겪은 유동규 본부장은 그렇게 지능적이거나 치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동규 본부장이 의회에 출석해가지고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것들이나 예. 공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수조원 규모의 개발을 혼자서 개인의 일탈로 개인의 계획으로 짜서 네. 추진하기에는 다소 자질이나 역량의 논란이 있었었다. 부족했다. 예. 라고 전 직접 겪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런 전체 판을 짜기에는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네요. 자, 지금 보면요. 근데 지금 수사 상황을 보면요. 네. 아들의 50억 퇴직금 문제로 곽상도 의원 이제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고요. 네네. 또 키맨으로 불리는 남욱 변호사 지금 미국으로 가 있다고 하고 원희철 전 미래통합당 대표 이렇게 이분들은 사실 거의 다 국민의힘 관련 인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아니 정말 이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정말 그 자신이 이걸 모든 걸 설계를 했고 그렇다면은 뭐가 예쁘다고 내가 돈을 주느냐 이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건 설득력이 좀 있습니까? 우선은 이재명 후보가 계속 짜놓고 이제 시전에 놓는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우선 이 사업을 밑바닥부터 기획을 하고 집행한 이들이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라는 것을 좀 전 강조하고 싶고요. 네. 요즘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제 오징어 게임으로 치자면은 예. 이재명 후보가 1번 플레이어고 유동규 본부장이 이제 프론트맨 격인 거죠. 김문기 처장 등이 사실상 그 빨간 옷을 입고 가면에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그려진 관리자 격인 것인데 측근이 취한 혹은 취할 금전적 이득이 얼마나 될지는 곧 밝혀지겠지만 저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보다는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내부적으로는 그렇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한테 무죄를 준 권순일 대법관이나 그 강찬우 지검장이나 또 무죄 판결 전후로 권순일 대법관을 수시로 만난 김만배 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앞에서는 야당을 비판하면서도 뒤에서는 사실 여야 구분 없이 함께 나눠 먹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이재명 후보 본인이 설계한 것이고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여야를 넘나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권 공동체를 형성해야 추후 문제가 됐을 때 수세에 몰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컸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면요. 참 그나저나 그 성남시 의회에서 이 관련해서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진상규명 지금 움직임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선 이번 회기에 대장동 특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의회의 이제 야 3당이 함께 공동 발의해서 본회의에 상정한 상태고요. 예. 오는 10월 12일 날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곧바로 특별위원회를 꾸려가지고 네.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당 갑 지역구인 이제 우리 김은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예. 성남의 모든 시의원들이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얘기도 들리던데 보니까요. 성남시 의회에도 어떤 연루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던데요. 네네. 이거 들으셨습니까? 네, 우선은 공사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성남 예.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예. 이제 제6대 의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당론을 정해가지고 반대를 하고자 했는데 거기서 민주당 이재명 의견에 찬성을 해가지고 찬성표로 선회한 일부 표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 이 로비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증언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도 좀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대장동 의혹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이 의원님이 또 국민의힘 유승민 후보 대선 캠프 대변인 맡고 계시니까요. 경선 얘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최근에 일단 경쟁자인 윤석열 후보 그 왕자 논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유승민 후보 캠프에서는. 저는 자꾸 이 변명 저 변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처음에는 5번째 토론에만 지지자가 써준 것이었다고 했다가 또 손세정제로 지우려고 했지만 안 지워진다고 했다가 또 마지막엔 또 3번째 토론에서 써줬다가 5번째 토론을 더 칠해가지고 커졌다가 이렇게 뒤죽박죽 지금 해명 자체가 캠프끼리도 안 맞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차라리 토론에 자신감을 가지려고 주술에 의존했다거나 예. 그렇게 시인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지지 않을 텐데 참 안타까운 것 같고요. 예. 특히 해명 중에 손가락 위주로 손을 씻는다 이런 해명을 캠프 측에서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좀 위험한 해명인 것 같고 지금은 좀 말씀을 줄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지금 질문 드린 사이에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네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승민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이기인 성남시 의원이었습니다.